자, 교수 방법 중 브루너의 교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의 교수 이론에는 첫 번째로 처방적 교수 이론과 두 번째로 발견학습, 세 번째로 인지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처방적 교수 이론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 이론은 처방적이어야 한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브루너의 처방 교수 이론인데, B라는 조건 하에 C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A 교수 방식을 처방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조건 하에서 60분 수업을 하는 교실이라는 조건 하에서 C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민주주의의 정의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면 형성평가 방식으로 해야 된다. 60분이라는 교실이 조건이고 민주주의 정의를 학습한다는 것이 학습의 결과인데, 이 조건에서 이 결과를 얻으려면은 형성평가 방식, A 교수 방식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는 처방 방식이 브루너의 처방적 교수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견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학습은 교사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학생이 자율적으로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학생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 지식의 재발견 과정이 이루어지고 탐구 능력과 태도가 함께 길러집니다. 여기서 지식의 재발견이 중요한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최소화되어야 되고, 교사는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스스로 발견. 자율적으로 발견을 하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학생이 자발적인 노력. 학생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생이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것이 조언을 통해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해 주어야 됩니다. 교사가 조언과 동기를 유발해서 학생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면 학생은 이 자발적 노력을 가지고 스스로 발견을 하는데, 스스로 발견하면서 얻는 것이 바로 지식의 재발견 과정과 탐구 능력과 태도입니다. 이때 지식의 재발견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때 지식이 또 민주주의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교사가 단순하게 교수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정의, 단점, 장점 이런 것만 알 수 있다면,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지식의 단계가 이 정도까지였다면, 학생이 스스로 발견을 한다면 지식의 단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이때 학생은 지식의 재발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재발견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탐구 능력과 태도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지발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은 아이들은 자극에 정해진 방식대로만 반응을 하다가 점차 각각 독립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서 반응을 수정하고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루너의 인지발달 이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해진 방식대로만 반응을 하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각각 독립적 반응을 하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반응을 수정하고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언어는 인지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데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게 되면 인지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면은 여러가지 대안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응을 수정하고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정해진 방식대로만 반응을 하는 단계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시멜로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시멜로를 먹기만 하겠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시멜로를 구슬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고, 혹은 반으로 쪼개서 먹고, 그걸 또 반으로 쪼개서 먹고, 마지막 언어를 배우면서 반응을 수정하고 욕망을 조절하는 단계는 마시멜로를 미뤘다가 나중에 점심을 먹고 디저트로 먹는다던가, 이걸 가지고 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사탕과 바꾼다던가, 그런 방식을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즉, 브루너는 인지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극이 오고 그에 따른 반응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너의 교수 이론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의 교수 이론은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처방적 교수 이론이고, 처방적 교수 이론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은 어떤 교수 방식을 처방해야 된다. 그 다음 발견학습은 교사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조언과 동기 유발만 해주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학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이때 학생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지식의 재발견 과정과 탐구 능력과 태도가 함께 길러집니다.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마지막 인지발달 이론은 아이들이 인지발달을 통해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 점점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반응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각각 독립적인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언어를 배우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반응을 수정하고 욕망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루너의 교수 이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